나는 논어를 만나 행복해졌다. 나로 살아가기 위한 든든한 인생 주춧돌, 논어 한마디. 남을 보듯 나를 보아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공자가 말하길 덕을 닦지 않는 것, 학문을 전수하지 않는 것, 의로움을 듣고도 옮기지 않는 것, 선하지 않는 걸 고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나의 걱정거리다. 공자가 4가지 걱정거리를 말하고 있다. 덕을 닦지 않는 것, 학문을 전수하지 않는 것, 의로움을 듣고도 옮기지 않는 것, 선하지 않는 것을 고치지 못하는 것. 첫 번째 걱정거리, 덕을 닦지 않는 것에 대한 해석은 걱정의 대상에 따라 2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사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이다. 걱정의 대상이 사회라면 첫 번째 구절은 덕행을 수련하지 않고 교육을 존중하지 않고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에서 자아를 발전시키지 못하는 것을 걱정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수련의 어려움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해석이다. 군자는 자신을 탓하고 소인은 남을 탓하는 법이다. 공자는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수련의 문제에 천착했다. 따라서 덕을 닦지 않는 것이라는 첫 번째 구절의 해석은 덕행을 수련해 계속 발전시키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자신의 태도를 걱정한다고 풀이하는 편이 일리가 있다. 2번째 걱정거리, 학문을 전수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가르치고 지식을 전파하는 것을 싫어하게 되는 것이다. 3번째 걱정거리, 의로움을 듣고도 옮기지 않는 것은 옳고 유익한 일을 들어 알게 되었음에도 따르지 않는 것이며 마지막 걱정거리인 선하지 않는 것을 고치지 못하는 것은 잘못을 저지르거나 결점을 발견했음에도 즉시 고치려 하지 않는 것이다. 공자의 4번째 걱정거리는 오늘날에도 빈번히 마주할 수 있는 문제에 해당한다. 선하지 않는 것을 고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자아인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자기를 되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선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말은 쉽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상대방을 평가하듯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내 안의 선하지 않은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다. 밥 한 그릇으로 그 사람의 소양을 알 수 있다. 공자는 상을 당한 사람 곁에서 먹을 때는 일찍이 배부르게 먹지 않았다. 이 문장에는 감동적인 장면이 그려져 있다. 공자는 장례식에 참석했을 때 상복을 입은 사람이 옆에 앉으면 밥을 배불리 먹지 않았다. 논어에는 장례 예절과 관련된 내용이 자주 등장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짧아 장례식이 자주 치러졌다.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던 공자는 장례식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도 많이 받았을 것이다. 지금은 의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 100세를 바라보고 있지만 당시에는 작은 질병만 걸려도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그 당시의 죽음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흔한 일이라 대부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공자의 행동은 달랐다. 장례식에 참석한 공자는 죽은 사람과 유족들에게 공손한 태도를 보였다. 공자는 어떤 장례식에서도 소란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배불리 먹지도 않았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고 모든 삶은 존중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공자는 상을 당한 가족의 슬픔과 아픔을 같이 느끼며 식욕을 자제했다.
배불리 먹는 것과 상을 당한 가족들의 감정을 살피는 것 중 무엇이 더 중요할까? 아마 대부분 배불리 먹는다고 해서 슬픔에 공감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지행합일이라는 말처럼 행동에서 생각과 마음이 드러나는 법이다. 유족들의 슬픔을 자기 일처럼 공감한다면 장례식장에서 배불리 먹을 수 없을 것이다. 삶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어려우면서도 쉬운 일. 공자가 말하길 어짐이 멀리 있는 것 같으냐? 내가 어지러지고자 하면 어짐에 이를 수 있다. 어짐은 노노에서 도달하기 매우 어려운 경지라고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다. 공자는 다른 사람이 어진지 아닌지에 대해 알 수 없다는 말을 반복했다. 어짐은 내면의 덕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공자는 다르게 말한다. 어짐이 멀리 있는 것 같으냐? 공자의 말은 어짐이 정말 멀리 있는 것 같으냐? 정말 이루기 힘든 것 같으냐로 해석될 수 있다. 공자는 이어서 말했다. 내가 어지러지고자 하면 어짐에 이를 수 있다. 공자는 배움을 통한 점진적인 발전을 주장했다. 그리고 동시에 갑자기 이치를 깨닫는 순간도 있다고 말했다. 공자는 묵묵히 하는 것, 배움을 실증내지 않는 것, 사람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을 강조했다. 이는 배움을 통한 점진적인 발전이다. 하지만 여기서 말한 내가 어지러지고자 하면 어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순간의 깨달음이다. 어지러지고자 한다면 어짐의 기준에 따라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이다. 어짐은 선량한 상태이다. 어떤 사람이 온 마음을 다해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면 그 순간은 어지러질 수 있다고 공자는 말한다. 어짐이 어려운 이유는 뭘까? 잠시 어짐에 머무르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어짐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나는 이 문장을 통해 어려우면서도 어렵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 언젠가 이런 질문을 받았다. 선생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편안해지는 게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다시 대답했다.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건 어려우면서도 쉽습니다. 잠시 편안한 것은 늘상 일어나는 일이다. 하지만 편안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 자녀들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바로 사랑이다. 아이를 사랑하는 일은 어려우면서도 또 쉬운 일이다.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쉬운 이유는 아이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이고 어려운 이유는 올바르게 사랑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랑도 어려우면서 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공자가 말한 어짐, 노자가 말한 도, 맹자가 말한 호연직이라는 것은 어려우면서도 쉽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어짐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지키려 노력하는 자세만으로도 우리는 한층 성숙한 모습을 배울 수 있다.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아닌 내면에 집중하라. 공자가 말하길 군자는 평온하고 너그럽지만 소인은 근심하고 초조해한다.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먼저 자신의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하고 자신이 고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살핀다면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군자는 자신의 성공이나 행복에 연연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기준에서 자신을 바라보지도 않는다.
군자가 매일 평온하고 너그러울 수 있는 이유인 것이다. 소인이 근심하고 초조해하는 이유는 걱정과 원망에 사로잡혀 자신의 이해득실만 지나치게 따지기 때문이다. 걱정이 있으면 어디를 가든 마음이 무겁고 다른 사람과 쉽게 싸우게 된다. 그리고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다. 소인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탓한다. 자기 내면을 외부의 것과 결부시키면 항상 근심하고 초조해 할 수밖에 없다. 외부의 것 중에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외부의 것이나 다른 사람의 것은 통제할 수가 없다. 그러니 이런 것에 연연하게 되면 항상 초조하고 괴롭고 고통스럽다. 자신의 행동과 감당해야 할 일들이 모두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이해하고 내면으로 시선을 돌린다면 무한한 힘이 샘솟으면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도 알게 될 것이다. 평온하고 너그러운 삶을 추구하자. 삶이 평온하고 자유로워지면 책망할 일도 없고 원망할 부분도 없으며 걱정할 문제도 없어진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하든 일어나게 마련이다. 우리는 그저 일어난 일들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